세상은 불공평해요.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불공평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럼 뭐를 할 수 있는가.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한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그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어떤 고비를 넘으면 또 거기서 겨우 나는 스타팅 포인트를 맞춘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또 거기선 또 이제서야 스타팅 포인트를 맞춘 거였던 거예요. 참고로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시골 출신의 학교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계속 전교 1등을 하다가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거기서도 전교 1등을 하시고 소위 말 스카이 대학교를 가고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학점으로 잘 졸업해서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S 전자에 들어가시고 또 나중에는 또 우리나라 제일 좋다는 S 대학교의 대학원으로 진학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전문직 대학원, 전문 대학원까지 들어가셨어요. 이 정도로 되게 탄탄대로의 스펙을 다 가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열등감과 마주하셨죠. 맞아요. 엄청난 열등감하고 마주했고 전 사춘기가 없었어요. 사춘기가 없었던 이유는 아마 저는 대학을 가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였기 때문에 사춘기를 가질 사치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너무 중요했던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벌벌벌 무서워하면서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왜 그랬을까요? 그 우리 조부모님께서 당시에는 이제 좀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셔서 이제 제가 딸인 이유로 조금 저희 엄마 아빠가 괜히 좀 차별을 좀 받으셨어요. 근데 저는 그게 항상 미안했어요.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슬프다 진짜.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내가 차라리 힘들면 모르겠는데 엄마가 특히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공부를 진짜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시골 학교지만 계속 전교 1등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저를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. 계속 1등을 하니까? 네, 계속 하니까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15년간 인정을 못 받다가 그렇게 인정받은 순간이 저한테 너무 특별했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함으로써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는 모습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버릴 수가 없었고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.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겠다. 왜냐면 내가 공부 잘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 행복이니까.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제 좋은 데 가게 됐고 그렇게 가서 보니까 저는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 같은 애들이 너무 세상에는 많았던 거죠. 나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닐 정도로 공부 잘하는 애도 이 세상 너무 많고 잘난 애도 너무 많고 나는 겨우 이제 스타팅 포인트를 맞췄을 뿐인데 나는 이 끝에는 행복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. 갔더니 또 다시 너무 작아지면서 나는 인생 전부를 걸고 어떻게 될까봐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도달한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인생 다 걸고 왔는데 그 똑같은 지점에 룰루랄라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약간 현타가 왔죠. 요즘 말로 현타가 좀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단계별로 계속 겪었죠. 대학교 가니까 그렇게 만났고 또 대기업 가니까 또 만났고 그 다음에 S대 대학원 가니까 또 느꼈고 전문대학원 가서도 또 비슷했나요? 마찬가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잘난 사람 너무너무 많고 인생은 불공평하죠. 솔직히 말하면 불공평해요. 맞아요. 솔직히 말하면 불공평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중산층에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셨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교육을 잘 받고 자랐어요. 그런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항상 해서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도달한 곳이 누군가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가 처음에 상대적으로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. 처음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. 대학교를 갔을 때도 그랬고 S전자를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또 S대학원을 갔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정말 열심히 하면 그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니까 열등감이 오네. 오히려 열등감이 더 심해지는 계기가 됐어요. 저도 슬프다. 좀 슬픈 일이죠.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냥 지방에서 편하게 나 맘 편하게 살기로 먹었으면 아마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. 여기서는 뭐 비교할 대상도 없고
내가 자꾸 작아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것도 없는데 더 큰 세상을 가고 서울을 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준다는 곳을 가니까 난 너무 작은 계속 돈이 작아지고. 들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가 겨우 난 출발선만 맞췄을 뿐인 거예요. 진짜. 그래서 그때 좀 고비고비마다 좀 힘듦을 겪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도 안 겪었다 그랬잖아요. 저는 그 사춘기가 20대 중반 이후에 왔어요. 그게 되게 복합적으로 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고 난 뭐 해야 될지가 오는구나. 그쵸. 저는 그냥 앞뒤 안 보고 공부만 열심히 했던 애였는데 그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았어. 네,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살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잘 살지도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때 방황이 시작된 것 같아요.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마주했던 열등감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나는 현생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SNS 보면 너무 괴리감 있게 잘 된 사람을 보면서 허탈감을 느끼는 것과 어떻게 보면 결이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. 네. 요즘 이제 SNS 보면서 나 빼고는 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현생에서 겪은 셈인 거죠. 가까이서. 네, 가까이서.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평해요.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불공평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럼 뭐를 할 수 있는가? 요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 S대 대학원 갔을 때 저는 이제 대학원을 제가 번 돈으로 다녀야 돼서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과제하고 그리고 허겁지겁 버스 타고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와요. 근데 거기는 이제 좀 잘 사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. 조금 많이 잘 살고 좀 많이 사회적인 지위를 네. 갖춘 자제분들이 예, 그래서 뭐 그런 대단한 자제분들이 몇 분 다니셨고 근데 그분들은 그냥 벤츠 끌고 오는 거예요. 벤츠 끌고 와서 우리 대학원 수업하고 있으면 책상에 그 키를 올려놔요.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막 과외하고 뭐 알바하다가 정신없이 수업 늦을까봐 좀 현타 오겠다. 네, 수업 늦을까봐 그러고 왔는데 그 벤츠 키를 보면 전 현타 오는 거예요. 정말 나는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?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저 친구들은 못 따라가는가?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제가 작아지고 슬프더라고요. 할 맛 안 날 것 같아. 할 맛도 좀 솔직히 안 났어요. 그래서 저는 방황을 그때 좀 했거든요.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던 어느 순간, 그러니까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. S대 대학원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치.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이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? 있어. 그래서 저는 되게 방황을 많이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친구들은 물론 운이 좋고 좋은 환경을 만나서 잘 있는 친구들이지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고 우리 엄마가 혹은 아빠가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은 다했는데 왜 내가 작아져야 하지?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난 오히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몸은 바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학비 내고 내 생활비 내가 대고 있고 나는 나를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이룬 거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내가 이룬 걸로만 비교를 한다면 내가 그 친구한테 전혀 뒤처질 게 없는데 왜 자꾸 작아져야 하나? 그러지 말자.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나는 적어도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책임지고 있고 내가 나를 교육시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난 프라이드 가져도 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안 힘들어졌어요. 일종의 정신승리였다고 생각해요. 진짜로 그 친구들의 삶을 제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.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저는 당시에 살아야겠으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 환경에 왔을 때 자꾸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열등감으로 그치면 안 되니까 맞아요. 그리고 그러려고 오는 곳도 아니니까 맞아요. 나는 내가 살아야겠어서 그렇게 정신승리를 어떻게 보면 했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환경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내가 좀 나만의 스토리를 쓰는 과정?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혹은 뭐 내 뭐 손주한테 들려줄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? 난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. 결국에는 다 자기만의 인생을 써가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, 그거를 또 말로 할 수 있다는 거가 저는 분명히 대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이렇게 몸이 피곤한 거든 아니면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든 뭐든 그 나 스스로 책임진다는 그거는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또 말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말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마냥 엄청 힘들지만 않은 일 같고 남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행할 수밖에 그쵸. 없잖아요. 예, 왜냐면 또 비교를 꼭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. 맞아요. 근데
그냥 내 인생이니까 그냥 나만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나,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될까, 이렇게 생각을 조금, 저도 쉽지 않아요. 저도 인간이어서 툭하면 저도 SNS 보면은 갑자기 막 다운될 때도 있고 현타 올 때 있고 맞아요. 그리고 잘난 분들이 너무 많이 보는 환경에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지금도 많이 작아지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짧아요. 이제 그냥 짧고 잠깐 현타 왔지만 다시 돌아와서 네, 그럼 뭐 어쩌라고. 그냥 나는 어차피 내 인생 살 건데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혹은 비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인생 살 거 아니잖아요. 그쵸, 맞아요. 그러니까 정신 승리일지라도 나는 나한테 가장 유리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나를 좀 계속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자,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지윤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그려졌어요. 우리가 사는 게 결국 다 각자의 인생이란 집을 하나씩 좀 지어가고 그 집 안에서의 삶을 좀 더 어떻게 꾸미는가의 개념인 것 같은데, 예를 들어 내가 오두막집을 열심히 짓고 있고 나무도 열심히 캐서 되게 뿌듯하게 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으리으리한 저택이 보이면 당연히 내 집이 맞아요.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겠죠.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, 인생이란 집을 잘 지어갈 때 한 번에 으리으리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으리으리한 집을 쌓아갈 수도 있는 거고, 내가 그걸 다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컨트롤이 가능한 멋진 집이면 훨씬 더 내 인생이 아름다울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거를 빼놓고 저기 으리으리한 걸 보고 나는 별로니까 난 이 집 짓는 거 포기할래, 내 인생이란 좀 별로야, 내 인생 안 지을래, 내 인생 멋없어, 이렇게 하기 너무 쉬운 시대가 와버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아직 뭐 으리으리한 집을 지은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근데 어찌됐든 저는 내가 아무리 열등감에 둘러싸인 그런 환경에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나는 죽어라 노력해서 온 길을 온 사람을 봤을 때도 그냥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을 뚝심 있게 좀 해올 수 있던 원동력이, 아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 자신을,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는 들려줄 얘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. 중간에 포기하면 들려줄 얘기가 없잖아. 근데 난 이랬는데 근데도 나 포기 안 했어. 그 얘기를 나중에 뭐 내 후손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든 들려줄 얘기가 많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왔던 것 같아요. 사실 비교는 끝도 없잖아요. 부자도 우리나라만 부자라 해봤자 뭐 저희 세계 부자 가보면 또 작아지고 맞아.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쩌다가 해봤자 저 아프리카나 맞아. 이런 데 비교해보면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모든 건 상대적인 거고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맞아. 거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온전히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,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생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,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일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돌아가면서 이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인생 셋업을 해볼까 합니다. 네. 이렇게 제 얘기를 끌어내주신 지금 양킹님은 너무 감사하고,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 같은 거를 양킹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. 지금까지 왔던 걸 봤으니까 앞으로의 방향도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업데이트 해드릴게요.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면서 오늘도 정신승리 정신승리 화이팅. 안녕.